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올해 64세고요. 지금 미국 피닉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후회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참고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7년 전, 그러니까 2017년에 저희 부부는 큰아들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저는 58세였고 아내는 56세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23년간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했고 아내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둘 다 공무원이었죠. 큰아들 준혁이가 미국에서 IT 회사에 다니면서 자리를 잡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생기니까 저희를 불렀어요. 아버지 어머니 미국에 오시면 손자들도 봐드리고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라고요. 그때는 정말 좋은 제안 같았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면서 손자들 크는 모습도 보고 미국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아파트를 팔아서 피닉스에 타운하우스를 샀습니다. 아파트 값이 꽤 잘 나와서 미국 집값과 차이도 별로 안 났고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아들이 그린카드 신청도 해줬고 저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1에서 2년은 정말 좋았어요. 손자 손녀들이 너무 예뻤고 아들 며느리도 잘해줬고요. 피닉스 날씨도 좋고 한인 마트도 있고 교회도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역시 미국에 온 게 잘한 일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부터였어요. 야, 민호야, 나 이번 달부터 연금 나온다.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아나? 저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저도 한국 나이로 치면 연금 받을 나이였거든요. 공무원 연금은 20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23년을 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연락이 안 올까? 혹시 해외에 있어서 연락을 못 받는 건가? 궁금해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어떻게 확인하는지 몰라서 아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준혁이가 도와줘서 간신히 제 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해 봤는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입 기간이 23년 맞더라고요. 그런데 연금을 받으려면 33년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10년이 모자라다는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상하네, 20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확실히 2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저는 2017년에 58세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연금을 받으려면 60세까지는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민을 와버렸으니까 더 이상 가입을 못하게 된 거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받을 자격은 되지만 해외에 거주하면 연금액이 깎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해 보니까 30%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그것도 복잡한 서류를 매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바꾸는 방법 말이에요. 공무원 연금을 포기하고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면 해외 거주 제약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국민연금으로 바꾸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가입 기간이 23년이 맞는데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을 더 가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74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74세요? 지금 64세인 제가 74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연금을 받는다니. 정말 허탈했습니다. 23년 동안 꼬박꼬박 연금 보험료 냈는데 고작 2에서 3년 차이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더 알아보니까 임의가입이라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연금 보험료를 내서 가입 기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내야 하는 돈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환율 때문에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10년 동안 임의가입하면서 내야 할 돈이 우리 저축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받을 연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그리 크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10년 동안 계속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때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왜 그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오지 않았을까? 58세에 성급하게 명예퇴직하지 말고 60세까지 버틸 걸 그랬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30년을 채워서 연금 받을 자격이 되는데 해외 거주 때문에 감액되는 게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이런 대화를 밤마다 했습니다. 더 속상한 건 이런 정보들이 이민 오기 전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연금보다는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 손자들 보는 재미, 미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만 신경을 썼어요. 연금 같은 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준혁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미안해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그런 것까지 생각 못했네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들도 모르긴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착한 놈이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했지 이런 복잡한 연금 문제까지는 생각 못했던 거죠. 미국 소셜 시큐리티는 받을 수 있어요. 10년 정도 일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7년째 일하고 있으니까 3년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셜 시큐리티 금액이 한국 연금보다 훨씬 적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700 정도더라고요. 지금 환율로 치면 90만 원 정도예요. 90만 원이면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집은 있으니까 집세는 안 나가지만 의료보험료, 생활비, 의료비 등을 생각하면 턱없이 모자라요. 특히 의료비가 문제예요. 한국 같으면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큰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여기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한인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6시간씩 일해서 한 달에 $1,800 정도 받아요. 64세 나이에 캐셔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한국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리며 존경받는 직업이었는데 여기서는 Thank you, have a nice day 이런 말을 하루 종일 반복해야 하니까요. 영어도 서툴러서 가끔 손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건강해서 일할 수 있고 아직은 우리 손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으니까요.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들이 가끔 아버지 일 그만하시고 편히 쉬세요.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죠. 아들도 자기 가족 부양하기 바쁜데 부모 생활비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자녀 교육비가 엄청나거든요. 손자, 손녀들 대학 보낼 돈도 모아야 하는데 저희까지 부담 주면 안 되죠.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 소식을 들으면 부러워요. 야, 나 이번에 연금 나와서 여행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저도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쯤 연금 받으면서 나름대로 여유 있게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민 온 걸 완전히 후회하지는 않아요. 손자, 손녀들 크는 모습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특히 첫째 손자가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키도 저보다 크고 똑똑해요. 가끔 숙제 도와달라고 하면 수학은 제가 도와줄 수 있어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어가 서툴러서 복잡한 이야기는 못하거든요. 손자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장래희망은 뭔지 이런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언어의 벽 때문에 안 돼요. 한국말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아이들이 한국말이 서툴어서 답답해해요. 복잡한 감정이나 생각을 한국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밥 먹었니? 숙제했니? 학교 재미있니?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요. 이럴 때 정말 이민의 대가를 실감합니다. 연금 못 받는 것도 아쉽지만 손자들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게 더 서운해요. 한국에 있었다면 손자들이 주말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깊은 대화도 나누고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배웠을 텐데요. 아내는 요즘 우울해합니다. 한국에서는 교사로 인정받으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할머니 역할만 해야 하니까요.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고 한인교회에서 주방 봉사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고 가끔 우울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진지하게 한국 복귀를 고민해 보기도 했어요. 다시 한국에 가서 살면 연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언어 문제가 없으니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한국에 집이 없어요. 미국 집을 팔아서 한국에 집을 사자니
지금 한국 집값이 너무 올라서 우리가 살던 동네에는 못 살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가서 살기도 어색하고요. 게다가 의료보험 문제도 복잡해요. 한국에 오래 거주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돌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제시도 김계속 편집각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요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한인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 사회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영어 공부라고 여기면서요. 처음에는 생크 유만 겨우 말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농담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내도 한인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늘렸어요. 새로 이민 온 가족들 도와주는 일도 하고 한국어 교실에서 손자 세대 아이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좀 나아졌다고 해요. 손자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말로는 깊은 대화가 어렵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거든요. 큰 손자는 수학을 좋아해서 제가 문제를 내주면 풀어보는 걸 재미있어 해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라도 수학은 통하니까요. 작은 손녀는 피아노를 배우는데 제가 옆에서 들어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연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있었다면 연금은 받겠지만 손자들과는 1년에 몇 번 못 봤을 거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를 생각해보면 더 그래요. 2020년부터 2년 동안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비행기도 제대로 못 다녔잖아요.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그 긴 시간 동안 가족들과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여기 있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미래 계획도 좀 더 현실적으로 세우고 있어요. 일단 3년 후에는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일하기로 했고요. 74세에 한국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티자는 마음이에요. 아들도 저희 상황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려고 해요. 의료보험은 아들이 회사에서 가족보험으로 넣어줬고 큰 의료비가 나올 때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집 관리비나 세금 같은 건 아들이 대신 내주고 있고요. 가끔 한국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면 서로 근황을 얘기해요. 연금 받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긴 하지만 또 반대로 외로움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식들이 다들 바빠서 명절 때나 한 번씩 보고 평상시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는 자식들과 함께 살잖아. 손자들 매일 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가진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제는 연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해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74세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면 그럭저럭 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유롭지는 않겠지만요. 요즘 새로 생긴 목표가 하나 있어요. 영어를 좀 더 늘려서 손자들과 깊은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매일 30분씩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젊을 때는 영어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배우니까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며느리가 가끔 아버님 영어 많이 늘으셨네요 라고 격려해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는 며느리와도 제대로 대화를 못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일상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아내랑은 앞으로 계획을 많이 세워요. 소셜 시큐리티 받기 시작하면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놀러 가자고 하고 있어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오면 그리운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 음식도 실컷 먹고 병원 검진도 받고 올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마련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나중에 정말 미국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곳에 가서 살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지금 당장은 여유가 없지만 조금씩 모아서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민을 결정하기 전에 연금 문제를 꼭 먼저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몇 년 차이로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공무원이셨다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연금 수급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외 거주 시 제약사항도 미리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연금 받을 자격을 완전히 갖춘 다음에 이민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자식과 함께 사는 즐거움이나 새로운 경험의 가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기도 하고요. 다만 경제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이민이라는 게 단순히 거주지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어, 문화, 경제적 기반, 사회적 관계 모든 것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런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지금도 가끔 후회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선택한 길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해요. 연금은 못 받더라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74세에 연금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10년이 남았네요. 그 10년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손자들이 대학 가는 모습도 보고 결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영어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서 손자들과 깊은 대화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전부인 것 같고요. 저도 연금 문제로 고민이 많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돼요. 저희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소중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려고 합니다. 연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건강하고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을 찾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